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그래서 이제 크게 물질 변화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는 걸로 나타내거든. 그리고 두 가지가 핵심이고, 예전에도 했던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물질 변화. 말 그대로 물질이 변한다는 거, 변한다. 그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첫 번째가, 자, 변하는 건 변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그럼 물리 변화라는 게 뭐냐? 자, 어떤 물질이 있으면 뭐 얘 그냥 단순하게 모양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변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냥 뭐 힘이 가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모양이 변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뭐 얘가 상태가 변한다. 상태 배웠잖아, 상태. 뭐 예를 들어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물리 변화라 그래. 그지?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모양이 변하는 거 뭐 있지? 예를 들어 유리컵을 떨어뜨렸어. 응? 유리컵을 떨어뜨렸더니 뭐 했어? 깨졌어. 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물리 변화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그죠? 깨진다. 그죠?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종이를 공부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스트레스 받아고 내 종이를 확 구겨버렸어. 그것도 따지면 물리 변화야. 모양이 변했으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 모양 변하는 거 되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뭐 종이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종이를 구겨버렸다든지. 응? 많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태가 변하는 것도 물리 변화래. 상태가 변화. 그지? 그러니까 물리 변화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물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얼음을 생각해봐. 상태 변화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얼음이 있잖아. 자, 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상태가 변하는 거지. 고체에서 액체로. 근데 만약에 이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될 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얼음의 고유한 성질이 다른 걸 변화버리면 내가 이 녹은 걸 마실 수 있나? 못 마시지. 그냥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도 똑같다라는 우리가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마시는 거야. 그런 것들. 상태 변화. 뭐 상태 변화 할 때 배웠잖아. 그럼 예를 들어 상태 변화 뭐 있어? 뭐 좀 있으면 여름이 되겠지. 아이스크림이 더운 여름날 녹아버렸어. 그지?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그지? 녹았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뭐 컵에 담겨져 있는 얼음이 녹았다. 그지? 뭐 그런 것도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마당에다 물을 뿌렸어. 근데 좀 이따 가보니까 물이 어떻게 돼 있어? 다 말라버렸지. 그지? 마당에 뿌린 물이 증발돼서 말라버린 거야. 마당에 뿌린 물이 말라버린 거야. 뭐 이런 거. 그죠? 뭐 사실 예를 들지 않으면 되게 많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지.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녹는 걸 뭐 용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또 알아둬야 되는 거고, 용해랑 비슷하게 융해라는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좋아해가지고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 거야. 혹은 뭐 소금을 녹였어. 이런 것도 뭐야? 물리 변화야, 물리. 그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그 왜 혼합물 배웠지. 내가 어떤 혼합물을 만들었다? 그럼 아까 얘기했지. 물리 변화는 고유한 성질이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탕은 단맛이 나는데 내가 이걸 물에 녹였어. 단맛 나, 안 나? 안 변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고체 설탕이 물에 녹아버렸어. 그지? 수용액이 된 거잖아. 이런 게 물리 변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설탕을 뭐 물에 녹였다든지. 물에 녹였다. 뭐 이런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 너 오기 전에 이제 정갈하게 이제 하려고 향수를 칙칙칙칙 뿌렸어. 지금 이 교실에 향수 냄새가 쫙 퍼져나갔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뭐라 그래? 확산이라고 하죠. 확산. 그지? 향수 냄새가
뭐 예를 들어서 교실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 전체로 뭐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확산현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 확산현상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위에 아까 설탕을 물에 녹이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용해. 요런 건 용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는 융해라고 하지. 융해. 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리변화야. 물리변화는 그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거라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지? 고유한 성질 변하지 않는 거. 여기다 쓸까? 그래서 고유한 성질은 안 변한다. 그 원래 물질이 갖고 있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물리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거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뭐 선생님이 일부만 썼다만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들, 그지? 꼭 골라내면 되는 거야. 보기에 준단 말이야. 보기 5개 주면 다음 보기 중에서 물리변화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보고 물리변화 아닌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화학변화라는 게 얘는 이제 물리적으로 변한다 뭐 이런 뜻이라면 화학변화는 화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리변화는 고유한 성질이 안 변한다면 화학변화는 그 물질이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얘는 고유한 성질이 바뀌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화학변화라고 불러요. 그지? 고유한 성질이 바뀌어.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다. 그래서 뭔가 어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게 화학 변화라고 하면 되고, 그 결과 어떤 원래 물질이 갖고 있던 고유한 성질이 다른 성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화학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것도 일단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면, 사실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지. 이게 화학변화인지 물리변화인지. 그럼 그거부터 얘기해 줄까? 그럼 뭘 보고 뭐 화학변화인지 알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자,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화학변화가 일어나면은 뭐 일단 예를 들어 어떤 애가 기체였는데 얘가 이제 그 기체들만의 어떤 고유한 색깔이 있고 또 냄새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 기체를 이렇게 코로 인지해가지고 냄새를 맡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냄새가 변해. 예를 들어서 냄새가 변한다거나 혹은 뭐 빛이 난다거나 혹은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연기가 난다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앙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나면 이걸 통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알겠니? 요거 화학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 그지? 화학 변화 여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냄새가 변하거나 뭐 혹은 빛이 난다거나 열이 발생한다거나 연기가 발생한다거나 뭐 앙금이 생긴다거나 이러면, 그지? 뭐 색깔이 또 변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예를 한번 들어봐. 자, 예를 들어 빛과 열이 나는데 우리 뭐 하지? 종이를 태워. 그럼 종이를 태우면 그게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연기가 발생하고요. 뭐 어떨 땐 그을음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지. 여기 그을음도 하나 쓸까?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그을음 같은 거 생겨도 이거 화학 변화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변에서 뭐 태우는 거 생각하면 쉬워. 예를 들어 내가 종이를 태웠어. 종이 태워서 그게 다 연기로 날아갈 수도 있지만 안 타고 남는 재라는 게 생기지. 그럼 분명히 나는 하얀색 종이를 태웠는데 검은색 재가 남았어. 그지? 그런 것들. 내가 종이를 태워. 종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우면 연기가 생기고 타고 나면 재가 남는다 뭐 이런 것들. 그지? 이거 통틀어서 우리 뭐라 불러? 뭐 태우는 걸 뭐라 불러? 그렇지. 우리 주변에서 연소라는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그거는 다 그냥 화학변화다 생각하면 돼.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종이나 나무 태울 때 연기도 발생하고 활활 타오니까 빛도 나고
그 근처 가면 뜨겁지. 열도 발생하고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냄새가 변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놨어. 가보면 며칠 있다 가보면 어때? 물론 그 전에 버리긴 하겠지만 가보면 이상한 냄새 나지. 그지? 색깔도 조금 변해 있고. 음식이 상하는 거. 음식이 상하는 거. 그지? 음식이 상하는 것도 일종의 뭐다? 화학 변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음식이 상한 걸 물론 우리가 먹진 않지. 왜 안 먹어? 맛도 이상하고요. 먹으면 내가 뭔가에 병에 걸린다는 거 알잖아. 그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화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야. 그지? 음식이 상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하는 거는 별로 안 좋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쌀을 쪄. 쌀을 찐 다음에 거기다 효모 같은 걸 집어넣어서 비닐랩 같은 거 씌워놓으면 한참 있다 가보면 어떻게 돼? 그 항아리 같은, 이제 항아리에다 쌀 찐 걸 넣고 효모라는 거 뿌린 다음에 덮어놓으면 항아리가 이제 며칠 있다가 보면 뜨끈뜨끈해. 열이 발생해. 그리고 그 밑에 뭔가 액체가 생겨져 있어. 그게 술이야. 그지?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술 만드는 거. 그지? 그럼 분명히 없던 거야. 그지? 그 액체가 물도 아니고, 그지? 없던 건데 생겼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쌀에 있는 성분이 이제 그걸 변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우리 왜 김치가 너무 익는다고 표현하지. 김치가 익어서 뭐가 돼? 나중에 신김치가 돼. 그지? 그럼 분명히 익기 전에는 되게 아삭아삭하고 맵긴 하지만 이렇게 이랬는데 신김치가 되면 신맛이 나잖아. 그것도 뭐야? 냄새가 변하고 맛도 변하지. 여기다 맛도 쓸까? 맛도 변하고. 그지? 그래서 김치가 익어서, 그지? 김치가 익어서 뭐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신김치가 되는 거. 자, 참고로 이게 술을 만든다거나 이제 김치가 익어서 신김치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두 글자로 발효라고 불러. 발효. 그러니까 우리 사람한테 좀 이로운 게 생기면 발효라고 표현하고요. 별로 안 좋은 게 생기면 이제 음식이 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거 다 화학 변화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우리 2학년 때 배운 앙금 생기는 거. 예를 들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질 싸는 수용액에다가. 그지? 질 싸는 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소금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섞어주게 되면, 그지? 하얀색 앙금이 생기게 되거든? 그지? 어떤 앙금이 생겨? 염화은이라고 하는, 그지? 하얀색의 앙금이 생겨요. 그지? 염화은이라고 하는 하얀색 앙금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앙금이 생겼으니까 뭐라고?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 그지? 화학 변화 일어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뭐 태우는 거, 연소, 그다음에 음식이 상하는 거, 그지? 그다음에 발효. 그다음에 뭐 발효까지는 아닌데 이런 것도 있지. 사과를 깎아서 내가 먹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남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놨어. 좀 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가보면 어떻게 돼 있지? 사과의 표면이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지. 그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고 그걸 못 먹진 않아. 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사과에 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갖고 소위 말하는 산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 이건 사과의 갈변이라고 그래. 갈변. 자, 뭐 한 거야? 색깔 변한 거죠. 갈색으로. 그지? 화학 변화 일어난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그런 계절이 다 지나고 이제 여름으로 와서 나뭇잎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쫙 바뀌어가고 있는 시기잖아. 시간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지? 걔네가? 뭐 붉은색, 노란색, 그치? 여기 이제 이 아파트 단지에 많은 은행나무도 지금은 초록색 잎인데 겨울 되면 뭘로 변해? 노란색 변해. 그래서 은행이란 열매가 맺히고 걔가 땅에 떨어져서 똥냄새 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가을이 되면 뭐가 진다 그래? 단풍 진다 그러지?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거. 그것도 뭐야? 나뭇잎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색깔이 변한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던 잎이 뭐야? 붉은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단풍이라고 표현하지. 그지? 단풍이.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화학 변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예시들이 주어지면은 이게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를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구분하기 쉽지 않아. 요런 현상이니까 아 원래 얘가 이러는데 이렇게 된 거네? 라고 생각했을 때 냄새가 변했다거나 빛이 난다거나 색깔이 변한다거나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판단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물질이 변할 때는 크게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과 화학적으로 변하는 거. 그지? 물리적이다 그러면 뭐야? 힘을 가하는 거 생각하면 좀 쉽겠지? 그래서 모양이 변한다거나 혹은 뭐 상태가 변한다거나 열을 가해서 이런 경우고, 화학 변화는 아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성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냄새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들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이런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이 예시들은 책에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읽어두시고 그리고 사실 이 단원의 주인공은 얘야. 우리 뒤에 가서 이제 거의 얘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할 텐데, 그지?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죠. 여기 화학 변화라는 말이 있고 여기 화학 반응이란 말이 있잖아.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화학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만약 어떤 물리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그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응? 달라지는 거, 변하는 건 뭐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느냐? 요거 정리 한번 해봐.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응? 무조건 나온다. 자, 일단 변하는 거 뭐 변해? 뭐 여기 있잖아. 모양 변하겠지. 맞아? 내가 힘을 줘서 깨트리면 모양 변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고체를 가열해서 녹이면 뭐가 변해? 상태 변하지.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더 본질적인 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된다고 하자고. 그럼 고체가 이렇게 있어. 그지? 뭐 얘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분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만 그냥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고체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하나가 분자라고 칠게. 그럼 우리 알다시피 고체일 땐 어때? 그 분자들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빼곡하게 뭐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가열해서 녹입니다. 녹아서 얘가 액체가 되면 어떻게 돼? 액체가 되면 그 고체들을 이루고 있던 분자들이 붙어 있던 애들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죠?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분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던 애들이 분자들끼리 조금 떨어지면서, 원래 분자는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약간 걔네들이 살짝 무질서해지지. 그러니까 뭐가 변한다는 거야? 그 물질을 이루고 있던 분자들의 배열이 변한다는 거지. 그죠? 뭐가 변한다고? 분자 배열. 모두 변하는 거야. 배열이 변했다라는 거는 왜 변했다고? 분자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혹은 이제 액체에서 고체될 때는 가까워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즉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면서 걔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더 무질서해지고 이러는 거니까 분자들 사이에 모두 변해. 분자 배열이 변했다는 거는 분자 사이에 거리도 변했다는 거. 거리. 맞지? 책에 없는 거 써놔야 돼. 분자 사이 거리도 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우리 알다시피 뭐 얘가 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가 얘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똑같아. 분자들끼리 서로 뭐 하지? 얘네들끼리는 잡아당겨요. 우리 분자 사이에 인력이라고 하지. 인력. 그러면 고체일 때는 잡아당기는 힘이 어떤 거야? 센 거지. 근데 고체가 액체되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멀어진 거지. 분자 사이에 모두 변해? 잡아당기는 힘, 인력도 변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고체가 액체가 되면 인력이 작아지는 거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인력이 세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변해. 분자 사이 인력도 변한다. 그 다음에 또 분자 사이 거리 변하니까 모두 변하는 거야. 얘네들이 차지하는 공간도 더 넓어진 거 아니야? 부피라는 것도 변하죠. 부피. 그죠?
부피 변화지. 맞아? 부피 변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그지?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런 것들이 변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분자가 만약에 요렇게 우리 흔히 하는 이제 물 분자라고 하자고. 그러면 그 분자가 가까이 있던 분자가 그냥 뭐 이렇게 멀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분자 자체는 어때? 분자의 종류는 안 변했어요, 그지? 분자 종류는 안 변하는 거야. 물론 이제 실제로 물 분자가 뭐 이렇게 얼음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액체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분자의 종류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안 변한다는 건 뭐지? 봐봐. 예를 들어서 물 분자는 이렇게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애가 물 분자거든. 그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돼 있는 원자들이 배열된 건 안 변한다는 얘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분자의 배열은 변하지만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 안 변한다는 얘기. 원자의 배열이 안 변하니까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인 거야. 그러면 그 분자 때문에 뭐가 나타나?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니까 어때? 성질도 그대로인 거야. 물질의 성질 아까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고유한 성질. 그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안 변한다? 그 다음에 또 사실 여기서 얘기해. 원자의 배열만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모두 안 변해.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리고 모두 안 변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분자 두 개가 가까이 있던 애가 멀어졌다고 치면 지금 원자가 총 6개가 있는데 이때도 원자는 총 몇 개야? 그러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결국 원자의 종류도 안 변한다는 얘기야. 원자의 종류나 원자의 개수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냥 걔네가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원자의 개수가 안 변하면 자 우리가 요거 저울에다 질량 잰다고 쳐봐. 얘네의 차이는 가까우냐 머냐의 차이인 거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질량 어떻겠어? 안 변하지. 그래서 왜 우리 알잖아. 얼음 100g을 녹이면 물 100g 되는 거잖아. 질량 안 변한다고. 알겠니?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죠? 질량 안 변한다. 봐라. 그러면은 질량은 안 변해. 근데 부피는 커지거나 작아져. 그럼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 뭐지? 밀도지, 밀도. 그러면 질량은 안 변하는데 부피는 변하니까 밀도 변해, 안 변해? 변하는 거야, 밀도. 근데 여기다 아까 안 썼어, 그래서 일부러. 밀도도 변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은 변한다. 이런 것들은 변한다. 특히 요거 헷갈리면 안 된다. 분자 배열은 안 변하는데 원자 배열은 안 변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럼 이번에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를 갖고 또 얘기를 해보자. 화학 변화. 자, 마찬가지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변하는 것, 그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그죠? 자, 나중에 뒤에 가면 어차피 나오니까 내가 요 뭐 유리관 같은 게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집어넣었어. 수소기체는 수소 분자로 되어 있거든. 수소 분자는 이렇게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수소 분자야. 그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한쪽에다가는 산소기체를 집어넣었어. 산소기체. 산소기체는 산소 분자로 되어 있고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쓸게. 그래서 내가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를 섞어줘. 섞어준 다음에 전기 스파크를 팍팍 일으켜.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면은 이거 이제 섞은 다음에 뭐가 생겨 있냐면 그 액체 방울이 막 맺혀 있어. 그 용기 안, 유리 그릇 안에. 그러면 그게 바로 물이야, 물. 물이 만들어져, 이렇게. 물이 이렇게, 아이고. 물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물이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그 물 분자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요 그림, 지금 요건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해보잔 말이야. 자, 변하는 거 일단 뭐가 변하지? 지금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수소 기체는 이렇게 생겨내고 산소는 이렇게 생긴 애야.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지? 뭐가 변했어? 분자의 종류가 변했네. 맞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고 났더니 분자의 종류. 근데 그 분자의 종류 때문에 뭐가 분자마다 다른 성질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분자와 이 분자는 서로 성질이 어때? 다른 거지. 성질이 변하는 거지, 성질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새로운 성질이 생겨. 물질의 성질이 변했어. 자.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한 거야?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는 거는, 자, 수소 원자끼리 붙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때?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하고 결합하고 있지. 즉,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거. 요거 똑같은 말이거든, 요게 결국. 분자의 종류가 변했다라는 거는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는 거, 배열. 그죠? 분자의 배열이 변했다. 알겠니? 분자의 배열. 분자의 종류가 변하고 원자 배열이 변해. 그래서 그 결과 물질이 갖고 있는 성질이 변해.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선생님 부피는요? 부피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 선생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쉴 거야. 부피는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쓸 수 없고요. 밀도도 이때 뭐 마찬가지인 거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 여기서 변하지 않은 건 뭐야? 봐라. 수소기체 요만큼하고 산소기체 요만큼 섞었잖아. 지금 여기 원자가 총 몇 개야? 8개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도 원자는 어쨌든 몇 개가 있어? 8개 있어. 그리고 여기 수소 원자, 여기 수소 원자 그대로지.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어찌됐건 4개였어? 근데 여기도 몇 개야? 그러니까 자, 뭐는 변하지 않는다? 그 원자의 종류나 그 원자의 개수는 안 변한다고요. 그러면 어찌됐건 얘네가 자리만 바꾼 거지. 자리만 바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남아있으면 뭐가 그대로여야 돼? 질량이 그대로란 얘기지. 원래 원자 수소가 8개였으면 그 8개의 질량 똑같을 거 아니야. 8개가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질량은 마찬가지로 뭐야? 안 변한다는 거지. 안 변한다는 거. 그지? 원자의 종류나 수 안 변하고 그 결과 질량이 안 변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부피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밀도도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물질의 질량. 그러면 봐봐. 물리 변화가 일어나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던 물질의 질량은 어때?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도 안 변하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도 안 변한다는 얘기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의 종류만 달라진다. 그지? 그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다. 물질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분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 또한 달라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거기 지금 나와 있죠. 맞니?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맞니?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써봤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야. 화학 반응과 화학 반응식.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 화학 반응식은 이 화학 반응을 식으로 나타낸 게 이제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화학 반응이 뭐냐? 근데 선생님 아까 화학 변화하고 화학 반응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화학
반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화학 반응도 뭐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옆에 플러스 강의 보면은 자, 화학 반응의 종류 그래서 있잖아. 그죠?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화합이라는 게 있어요. 화합. 저거 들어봤죠? 화합물 들어봤죠? 화합물. 혼합물, 화합물 할 때 화합물. 그지? 그러니까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화합물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A라는 물질이 있어. 뭐 A라는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원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게 동그라미를 표현한 거야. 그리고 B라는 물질이 있어. 이렇게. B라는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서 쉽게 말하면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만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결과 이 A라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또는 원자하고 B라고 하는 물질을 이루는 분자 또는 원자가 서로 결합하는 거야. 결합해서 요런 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런 애가. 요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요거고 B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요거라고 치면 걔네 둘이 결합한 뭐 새로운 분자 C라는 애가 만들. 요런 걸 우리가 화합이라고 불러. 그죠? 그런 거. 그 화합의 대표적인 예로 그죠? 예로 아까 이제 선생님 잠깐 예를 들어 수소기체하고 산소기체가 만나가지고 그죠? 물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요런 그림 그렸어요. 수소기체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기체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수소라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하고 산소라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졌지? 이런 걸 우리가 화합이라고 불러. 화합. 그죠?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어. 하나만 더 적어보자면 예를 들어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만나서 반응을 하잖아.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뭐 암모니아라는 게 만들어지거든. 응? 암모니아. 자, 요것도 이제 선생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질소는 질소 원자들이 결합한 질소 분자로 돼 있어. 그리고 수소는 여기 이제 써놨지만 뭐야? 요건 빨간색으로 할게.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얘네가 만나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암모니아라는 놈의 분자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화합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A라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하고 B라는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뭔 분자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런 걸 화합이라 부른다 이거야. 그죠? 뭐 이것만은 사실 되게 많아. 되게 많지만, 그제? 하는 김에 하나 더 적어볼까? 뒤에 어차피 나오는 거라서. 자, 내가 구리라는 금속이 있어. 구리라는 금속, 그제? 금속은 그냥 구리 원자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걔가 내가 구리 금속을 태우는 거야. 우리 태우는 거 두 글자를 뭐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연소다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연소가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건 다 화합이라는 화학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구리하고 예를 들어 산소가 만나잖아. 그러면은 산화구리라는 게 만들어요. 산화구리. 요거는 뭐 사실 이 그림으로 표현해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 구리는 구리 원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산소는 사실 구리라는 금속은 구리 원자가 이렇게 무수히만 쭉 결합해 있거든. 그리고 산소는 산소 기체니까 산소 원자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한 분자로 돼 있어. 그지? 얘네가 반응하잖아. 그러면은 구리 하나에 산소 하나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결합한 물질이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구리를 이루는 원자와 산소 기체를 이루는 원자가 결합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지. 이런 걸 우리가 화합이라고 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는
화합의 반대음이라고 보면 돼. 분해라고 하는 게 있어. 분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뭐겠어? 쪼개는 거지. 그러면 얘 화합에 의해서 만든 얘네처럼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을 쪼개서 각각의 물질로 나누는 거. 이게 분해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 화살표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얀색 원자하고 빨간색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얀색과 빨간색 성분 물질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해라고 하는 거. 따지면 요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지. 다만 이때 분해를 할 때 뭐 가열을 해서 분해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를 흘려줘서 분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촉매라는 놈을 써서 분해하는, 그러니까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뿐이야. 자, 이것도 대표적인 예로 하자면 물이 있어. 수소하고 산소가 화합하면 물이 생기는 거잖아. 반대로 물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다시 나눌 수 있다고. 너 2학년 때 그 물질의 구성에서 원소 배울 때 라부아제라는 사람이 뭐 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할 때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그게 분해야, 분해. 그래서 요거 실험 하나 잠깐 얘기하자면,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애가 다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 물론 이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전기를 흘려줘야 돼, 전류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기분해라고 표현하거든. 자, 근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는 물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물이야. 순수한 물이야. 선생님, 수돗물은 전기가 통하던데요? 수돗물하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말하는 물하고는 달라. 과학 시간에 말하는 물은 정말 순수한 물이야. 증류수라고 해. 근데 수돗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H 모양의 관이 있어. 관. H 모양의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다 이제 양쪽에 물을 채워놓은 거야. 여기 이제 마개를 이렇게 막아놔. 이렇게 이제 물을 채워놓은 겁니다. 여기 스탠드에다가.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이제 전극이라는 걸 이렇게 꼽아가지고 한쪽은 플러스극 연결하고 한쪽은 마이너스극 이렇게 연결해줘요. 그런데 그냥 순수한 물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물에다가는 전기가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라는 걸 녹여줘. 뭐 여러 가지가, 전해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질산, 뭐 칼륨이라는 물질을 물에다 녹여. 그럼 어쨌든 이제 얘 때문에 전기가 통하게 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지. 얘 왜 넣어줍니까? 이렇게 물어봐. 얘 왜 넣어줍니까? 물어보면.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전류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라는 질산칼륨이라는 전해질을 넣어준 거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럼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여기서 이제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기포가 막 올라와요.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와가지고 물을 여기까지 가득 채워놨었는데 물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 기체가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 결과 자, 플러스극에 모인 기체, 마이너스극 쪽에 이렇게 기체가 모이게 되는데 모인 기체가 좀 달라. 양이. 부피가 달라. 그래서 플러스극 쪽에는 무슨 기체가 모였나 확인을 해봤더니만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성냥불 갖다 대본 거야. 그랬더니만 활활 타올라. 그럼 무슨 기체란 얘기야? 산소지, 산소. 활활 타오르면 산소 기체란 얘기. 마이너스극 쪽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성냥 갖다 대봤더니 이번엔 퍽 소리가 나는 거야. 이면 이게 뭐야? 수소인 거야. 아, 그럼 이 산소하고 수소는 어디서 왔겠어? 여기 들어있는 물이 줄어들면서 기체가 생겼다 했으니까 아, 그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진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알겠니? 수소와 산소. 참고로 요것도 기억해놔야 돼. 플러스극에 모인 산소와 마이너스극에 모인 수소의 비를 따져봤더니 부피 비가 대략 1대 2 정도 되더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0ml 정도 산소 기체가 모였다고 하면은 여기는 한 20ml 정도 이렇게 이제 모인 셈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모이더라 이거지.
이런 걸 이제 분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할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치환이라는 게 있어요. 치환. 화학 반응의 종류 중에 세 번째로 치환이라는 말이 뭐야?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있는데 A라는 물질은 하얀색 원자와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야. 근데 거기다가 내가 B라는 애를 집어넣은 거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B를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치환된다는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둘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하얀색하고 분홍색이 결합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얀색하고 결합하고 있던 초록색이 따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더라. 이런 걸 치환해요. 자리 바꾼 거. 그래서 뭐 CD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물질이 된 거야. 자,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 응? 질산 수용액에다가 내가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질산 구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은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질산은은 질산하고 은하고 결합하고 있던 애야. 그리고 구리라는 금속은 구리로만 돼 있어. 원자로 따지면. 근데 걔네들을 섞었더니만 질산하고 구리가 결합한 물질이 생긴 거야. 물론 이거는 이제 물에 녹아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체 은이 생겨난 거 저절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이 물 속에 질산은이라는 물질을 네가 녹여놓은 거야. 수용액이지. 거기다가 구리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용액 색깔이 원래 투명했거든. 질산은일 때는 여기가 푸른색으로 막 변해. 막 푸른색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은 구리 금속의 표면에 이렇게 은이 막 달라붙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NO3-라고 하거든. 질산 이온하고 은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던 거야. 내가 질산은이라는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거기다가 구리라는 금속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구리라는 금속에서 구리가 이온이 돼버려 이렇게. 그리고 질산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은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 속에는 내가 질산하고 구리가 결합한 질산구리를 녹여놓은 셈이 되는 거고 표면에 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런 거를 치환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의 종류, 화합,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분해,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얘기한 치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쨌든 이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 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 반응 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페이지에서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화학 반응식. 그럼 내가 화학 반응식 쓰는 방법,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화학 반응식.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쓴 거다. 그래서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 일단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기준으로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반응 물질이라 그래.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집어넣은 물질들, 요런 애들 반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는 반응 물질을 써주는 거야.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다가는 그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 이거 우리가 이제 생성 물질이라고 하거든. 생성 물질을 써주는 거야. 형태는 이제 요런 식이야. 형태는. 알겠니? 형태는 요런 식이야. 그럼 이때 또 애들이 실수 엄청 많이 하는 게 화학 반응식 쓰라고 하면 요 화살표 꼭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100번 강조해도 드무 쓰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화학 변화잖아. 화학 변화는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전하고 후하고 같아 달라. 근데 드무를 쓰면 어때? 수학적으로. 좌우항이 같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화살표를 쓸 때 두 줄도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또 왜 안 돼요? 물어봐. 약속이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뭐 나 혼자 뭐 잘났다고 두 줄로 쓰고 있어. 그지?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꼭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화살표는 이렇게 하나만, 이제 딱 이렇게. 물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도 돼.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반응 물질을 쓰는 거고 여기다가 생성 물질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만약에 반응 물질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반응 물질과 그러니까 내가 두 개를 섞은 거지 물질을. 그런 경우에 화살표 해줘야 돼. 화살표. 화살표 아니다. 더하기 표시로 해주는 거야. 그 결과 뭔가 생겨났는데 또 생겨난 게 여러 개일 수 있지. 그럼 또 더하기 표시 해주는 거야. C와 D가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네? 그럼 이제 그 화학 반응식 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지? 자, 첫 번째는 여기 좌우항에다가 반응물질과 생성물질 쓰는 거야. 한글로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소기체하고 아까 얘기했던 산소기체를 섞어. 그지? 섞어서 만약에 물이 생긴다 그러면 화살표하고 생성물질 쪽에다 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이제 내가 수소라는 기체, 산소라는 기체, 물이라는 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아야 돼. 자, 아까 선생님 수소기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그거의 분자식을 써줘야 돼. 얘는 H2라고 써. 얘는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O2라고 써. 그러니까 근데 네가 경험치가 많이 쌓여야 돼. 많이 쌓여 얘가 분자로 이루어진 애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원자로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일단 썼어. 두 개.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면 외워놔야지. 이렇게 외운 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네가 스스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은 알다시피 물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 분자식 H2 이렇게 써. 이게 두 번째 단계야. 각각의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분자식 또는 화학식이라는 걸 바꿔서 써준다 이거야. 세 번째가 중요해. 화학 반응식 쓸 때 이제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 변화가 일어나던 화학 변화가 일어나던 그지? 그리고 또 돌턴의 원자설에 의해서도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숫자를 맞춰줘야 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봐라. H2 그러면 H가 몇 개야? 그 다음 여기 봐봐. H 몇 개야? 맞네? 근데 여기 산소 몇 개야? 여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를 똑같아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큰 숫자를 하나 써주는 거야. 요거 뭐라고 하냐? 우리가 화학 개수라고 한다. 화학 개수를 맞춰준다. 응?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요 화학계에서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나름 스킬이지, 스킬. 좀 알려주도록 할게.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지금 얘는 생성물질이 몇 개야? 하나지. 생성물질이 한 개인 경우에는 생성물질 앞에다가 일단 1을 붙여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그 숫자랑 요 작은 숫자랑을 서로 곱하는 관계야. 그럼 수소가 몇 개야? 그럼 여기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이 수소를. 그럼 여기다가 몇 개? 1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산소가 몇 개야? 이거 생략되어 있는 건 1이거든? 그럼 한 개란 얘기지? 그럼 얘를 한 개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다가 얘랑 곱해지는 거니까 곱해서 1이 되려면, 이렇게 돼. 근데 이 화학계수는 우리가 무조건 나타낼 때, 최종적으로 내가 쓸 때는 정수를 써줘야 돼. 그지? 물론 이제 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막 계산하고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시험지 답지에 써낼 때는 정수를 써서 내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없애줘야 돼. 그럼 모든 항에다 얼마를 곱해줘? 2를 다 곱해주는 거야. 모든 항에다가.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2가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지. 1은 또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지. 곱해줄 때 모든 항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학계수까지 맞춰주면 화학 반응식이 뭐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니? 자 그러면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 연습, 그죠? 화학 연습. 자 이제 숙달이 되면 뭐 그냥 이 과정 생략할 수 있어. 그냥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우선 질소라는 기체하고 수소라는 기체를 섞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면 얘는 아까 뭐 만들어진다고? 암모니아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지 네가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쌓여야 된다고?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질소, 수소 썼는데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지 모르면 아무 실험 없는 거지, 그지? 자, 얘는 암모니아가 생겨. 자, 그럼 이거 우리 화학 반응 써보자고. 자, 질소 기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였다면, 두 번째 단계는 질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식 N2라고 쓰는 거야. 수소 기체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H2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의 또 분자식을 알아. 그래서 2학년 때 뭐 분자식 외워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다 쓰려고 하는 거야. 암모니아가 뭐지? 그렇지. NH3가 이거. 자, 이렇게 썼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생성물질 몇 개야? 그럼 그 생성물질 앞에다가 일단 뭐 해줘라? 1 붙여줘라. 그리고 그 숫자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나머지 애들을. 그럼 질소가 지금 하나인 거잖아. 그럼 얘를 일단 하나 만들어야 돼. 2분의 1 붙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가 수소가 3개잖아. 여기 3개 만들어야 돼. 2분의 3.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다? 정수로 바꿔주는 거지. 분모를 다 곱해서 모든 항에 2를 곱하면 여기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화학 반응식 보다 완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 쭉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선생님 뭐 태우는 걸 뭐라 그랬지? 연소라고 한다 그랬지. 자, 뭐 고1까지도 갈 거고 적어도 중3에서 연소다 그러면 무조건 반응 물질이 뭐냐면 내가 태우는 물질이 있겠지. 그리고 걔가 무조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냐면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연소는. 알겠어? 내가 누굴 태운다. 그럼 그게 금속이 됐건 뭐가 됐건. 그지? 태운다 그러면 무조건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기냐면 금속을 제외하고는 뭐 내가 종이를 태우던 나무를 태우던 플라스틱을 태우던 금속 빼고 우리가 하여튼 배우는 데서 태우는 애들은 다 탄소하고 수소라는 원소가 들어있어. 알겠니? 무조건 종이에도 들어있고 나무에도 들어있고 뭐 어디에 다 들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소라는 원소나 수소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애들을 태우면 무조건 탄소 때문에 뭐가 생겨?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알겠니?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 때문에 무조건 생성물질은 물 이렇게 두 개가 생겨. 알겠니? 우리가 앞으로 연소라고 나오면 내가 태우는 물질이 무조건 산소랑 화학 반응을 하는 거다. 그럼 그 결과 금속을 제외하고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겠구나라고 꼭 생각해두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때는 화학 반응 이제 개수 맞출 때 얘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메테인, 우리 흔히 메탄가스라고 하지?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어. 메테인을 태운대. 그럼 얘가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산소랑 반응한다고. 그지? 자, 좀 이따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얘를 태우면 빛과 열이 발생하면서 마찬가지로 뭐가 생겨?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겨.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연소가 일어났는데 생성물질이 뭔지 모르면 화학 반응식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팁을 좀 알려주는 거라고. 종이나 나무나 뭐나 하여튼 금속을 제외하고는 다 그 안에 이게 메테인이든 뭐가 됐건 탄소, 수소 들어있다 생각하라고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그럼 이제 얘가 분자식도 알아야 돼, 사실은. 얘는 잘 나오니까 외워둬야 돼. 메테인은 CH4라고 써, 분자. 산소는 O2지. 맞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라는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CO2, H2 이렇게 쓴다.
맞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뭐가 남았어? 개수 맞춰주는 게 남았잖아.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성물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방법은 못 써. 그럼 누가 주인공이라고? 오늘 밤 주인공은 얘라고. 그지? 그러면 태우는 연소 반응일 때는 내가 태우는 물질 앞에다가 1을 써줘. 그럼 내가 태우는 물질 안에는 다 이게 들어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애들 바꿔주는 거야. 자, 여기 탄소가 몇 개야? 그러면 이 탄소, 생성물질에서 탄소 있는 애가 누구? 얘지? 여기서 탄소를 하나 만드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소가 몇 개야? 4개지. 그럼 여기 수소가 들어있는 얘에서 수소 몇 개 만들어? 4개를 만들어. 그럼 얼마 곱해야 돼? 그 다음에 산소 개수 세는 거야. 이 산소 몇 개야? 2개? 2개니까 합쳐서 몇 개니? 그 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산소를 4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다 정수지.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끝난 겁니다. 알겠니? 하나 더 연습할게. 그럼 이번에는 자, 메테인하고 비슷한 애인데 똑같은 방식이야. 프로페인이라는 애가 있어. 우리 흔히 프로판가스라고 하거든. 이걸 태우는 거야. 누구랑 반응하는 거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다. 그럼 보나마나 얘도 탄소 수소가 들어있거든. 그러면 뭐 생긴다? 똑같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두 번째. 그러면 분자식 알아야 되겠지? 자, 프로페인이라는 애는 분자식만 알면 쉽다니까. 프로페인은 C3H8 이렇게 돼. 응? 그럼 산소는 O2 맞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 자, 그럼 어디다가 1 붙이라고? 1. 그럼 탄소가 몇 개야? 그러면 탄소가 생성물질에서 탄소가 있는 놈에서 탄소를 3개 만들어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소 몇 개야? 그러면 수소가 들어있는 놈 여기서 수소를 8개 만드는 거 얼마? 4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 해라? 그 숫자를 가지고 산소 개수 세라. 그럼 여기 6개, 4개니까 10개지. 그럼 여기 10개 만들면 돼. 5. 자, 썼더니 어때? 다 정수지. 그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번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포도당이라는 애가 있어. 포도당. 내가 포도당을 태우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이라는 애랑, 그지?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하는 거야. 맞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와 뭐가 생겨? 물이 생겨. 그러면서 이제 빛과 열이 나지. 자, 그러면 포도당의 분자식은 어떻게 돼? C6H12O. 차이라고 한다면 얘네들과 차이라고 한다면 산소가 더 있다라는 거 차이가. 그래도 얘도 방법은 똑같아. 그 다음에 산소 O2겠지? 이산화탄소 CO2고요. 물 H2 이렇게 바꿔. 그지? 자, 그럼 똑같아. 내가 태우는 애는 포도당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하라고? 1 일단 붙이라고요. 자, 그럼 탄소 몇 개야? 그러면 탄소가 있는 놈 얘잖아. 여기 있는 탄소 6개 만드는 거야. 6. 맞아? 그 다음에 수소 몇 개야? 12개지? 그럼 여기 수소 12개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6.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산소 개수 세라고. 그럼 여기 12개, 6개 총 몇 개야? 이쪽에 18개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18개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 이미 6개는 먹고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몇 개만 있으면 돼? 2개만 있으면 되지. 12개만. 그럼 여기다 6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거 있어도 상관없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만약에 금속을 태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지? 금속. 내가 이제 금속을 제외한 애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내가 만약에 어떤 금속을 연소시키는 경우. 자,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게 금속은 있잖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애야. 그러니까 분자가 아닌 애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라는 금속을 태운다. 일단 태우면 무조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 그죠? 그럼 이때는 금속에는 탄소 수소가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물이 생기지가 않아. 아까 얘기했던 화합이야. 얘랑 결합한 물질이 만들어져. 산화, 구리.
그러니까 금속을 태우잖아? 산화 모시기가 생기는 거야. 내가 마그네슘을 태우잖아? 산화 마그네슘 생기는 거야. 철을 태우지? 그러면 뭐야? 산화 철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두 번째네. 그럼 구리는 아까 이제 분자가 아니지. 금속들은 그냥 원소기호 돼. 화학 반응식 쓸 때. 그럼 구리는 그냥 CU인 거야. 얘랑 누구랑? O2랑. 맞지? 그 다음에 누가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얘도 분자는 아니거든. 그러면 이런 애들 금속을 태웠을 때 생기는 물질은 거꾸로 써주면 돼. CU 근데 2학년 때 배웠던 이온 결합이야 이거. 금속을 태워서 만들어진 애들은 다 이온 결합으로 만들어진 애야. CuO라고 쓰면 돼. 그럼 얘 생성물질 몇 개야? 어찌됐건 생성물질 하나네? 그럼 이 방법. 그럼 여기다가 일단 뭐 붙여줘? 1. 그럼 여기 구리 한 개, 그지? 여기 산소 몇 개야? 그럼 여기 한 개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뭐 해라? 다 2 곱하면 된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겠고. 맞지? 여긴 1이니까 생략되겠고. 여기는 이러면 그냥 완성인 거야. 그러면 마그네슘이다? 요 원소기호만 바뀌면 되는 거야. 철이다? 원소기호만 바뀌면 되겠지. 알겠니?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요 화학 반응식 연습을 좀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범식 여기 나오지만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그죠? 그 화학 반응식에 이제 개수 맞추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죠? 그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거 왜 중요하느냐?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놨지만, 자,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하고 질소기체가 섞여가지고, 그죠? 질소수소라고 할까? 질소하고 수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 암모니아가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은 N2, H2, 그 다음에 NH3, 그죠? 그리고 개수 완성하면은 1, 3, 2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반응물질하고 생성물질 사이에 원자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개수라는 걸 썼단 말이야. 그러면 얘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자고. 3H2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H2라는 건 H2 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3은 뭘 의미하는 거야? 분자의 개수란 뜻이지. H2라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3H2라는 건 H2라는 분자가 몇 개다? 3개다. 그러면 1N2다 그러면은 N2라는 분자가 1개다. 그죠? 그러니까 N2 분자 1개와 H2 분자 3개가 만나서 화학 반응을 하면 NH3 분자가 2개가 생긴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뭘 알 수 있다? 반응하는 물질과, 그죠? 생성되는 물질의, 그죠? 분자 수비를 알 수 있다. 분자 수의 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놨지만 개수가 1대 3대 2야. 개수비가. 그죠? 1대 3대 2. 맞네? 그 얘기는 반응하는, 자, 여기서 분자수의 비, 지금 여기 썼다만, 분자수의 비는 반응하는 분자수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질소를 몇 개를 넣어놨든지, 수소 분자 몇 개를 넣어놨든지 간에, 걔네들은 항상 질소 분자 1개와 수소 분자 3개가 반응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가 생겨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수비가 곧 분자수비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개수비를 통해서 분자수비 알 수 있는 거야. 또 하나, 이렇게 반응식으로 써놨기 때문에 N2라는 분자, H2라는 분자가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응하고 생성되는
녀석들의 분자의 종류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 분자 종류.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표현해 놓은 거잖아. 아, 질소라는 분자와, 그지?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 알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방금 이 개수가 숫자,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 개수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분자 수의 비라는 것은 결국 분자의 종류, 그 다음에 그 개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두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분자인데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와 수소라는 원자들이 결합해서 생긴 거네. 그러니까 모두 알 수 있어. 원자의 종류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 알 수 있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봐봐. 요 개수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NH3라는 분자가 두 개가 생겼을 때 원자는, 질소 원자는 거기에 총 2개가 있고 수소 원자는 총 6개가 있다라는, 그지?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도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지. 맞지? 물론 그 물질, 질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질소라는 물질, 수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라는 물질, 암모니아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암모니아라는 물질의 종류도 물론 알 수 있지, 그지? 반응하는 물질과 질소하고 수소다. 생성되는 물질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면 그걸 통해서 특히 개수비를 통해서 그 화학 반응식 앞에 써져 있는 개수비를 통해서 분자수비 알 수 있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식 전체를 통해서는 분자의 종류 개수, 원자의 종류 이런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자, 요 실험 하나 나올 거거든. 자, 요거 실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지? 물리변화. 자, 여기 보면은,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마그네슘이라는 금속 조각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생긴 접시가 페트리 접시거든? 페트리 접시에다가 마그네슘 금속 조각을 하나 놨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렸대. 그지? 구부렸답니다. 과정이 2야. 그 다음에 그 마그네슘 조각을 태운대. 그지? 태운다는 건 아까 이제 연소라 그랬고, 그지? 연소는 무조건 누구랑 반응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타고 남은 재를 페트리 접시에 놓는데, 그럼 여기서 타고 남은 재라는 게 뭐야?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그죠? 아니지. 마그네슘이라는 애가, 이산화탄소 큰일 날 뻔했어. 마그네슘이라는 애를 태운다는 거는 얘가 산소와 반응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렇지. 산화 마그네슘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타고 남은 쟤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응? 그래서 이제 걔네들의 성질을 알아보려고, 자, 염산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원래는 마그네슘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부글부글 기포가 생겨요. 그 기포가 뭐냐면은 이게 수소기체야.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처음에 마그네슘 조각 올려놓은 거에다가 염산 떨어뜨렸더니 부글부글 수소기체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그 마그네슘 조각을 구부린 거지. 자, 구부린 거에다가도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또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 그것도 알고 보면 수소란 얘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비교하면 뭘 알 수 있는 거야? 자, 마그네슘이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모양이 변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물리변화가 일어난 거야, 이거는. 물리변화가 일어났는데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똑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원래 마그네슘이 갖고 있던 성질이 안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죠?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는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그 마그네슘 조각을 태웠어. 그래서 재가 남았어. 그 재가 이제 우리가 뭔지는 미리 알고 있지. 그럼 여기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 있는 건데 거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는 기체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마그네슘하고는 다른 성질을 갖게 된 거니까 마그네슘일 때만 염산 떨어뜨리면 수소가 발생하는 건데 마그네슘하고는 성질이 다른 애가 생겨났다는 얘기지. 태웠더니. 그래서 기체가 발생하지 않은 거지. 즉
내가 성질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얘가 얘 된 거는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지?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애초에 마그네슘이 갖고 있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는 녀석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 시험을 통해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를 알 수 있더라 이거야. 그죠? 마그네슘에 염산 떨어뜨리면 화학 변화해? 수소 생기. 오!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화학 변화지만 여기서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구부린 거와 안 구부린 거는 물리 변화인 거지.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마그네슘 자체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잖아? 그래서 기체가 발생할 때 그 기체가 이제 수소기체거든?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남게 돼. 요거는 화학 변화이긴 한 거야. 그러니까 염산 떨어뜨렸을 때 기체가 발생하는 건 화학 변화지만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건 물리 변화의 차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주 좋은 지적이야.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보게 되면, 그지? 자, 정리를 보게 되면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려도 마그네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더라, 그지? 똑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한 거고 물리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을 태웠다. 우리 아까 설명했죠. 연속으로 무조건 화학 변화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생겼는데 거기다 염산 떨어뜨렸을 때는 마그네슘의 염산 떨어뜨릴 때와 달리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이 밑에 나와 있는 자, 확인 문제. 그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지? 더 확대를 좀 할게요. 이렇게. 자, 보이니? 조금 낫지? 자, 마그네슘 리본 자체를 그냥 구부리는 건 뭐다? 물리 변화라 그랬죠, 물리. 그지? 틀렸고. 리본을 태우면 연소시킨 건 성질이 변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염산 떨어졌을 때 기체가 발생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는 건 물리 변화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어쨌든 원자의 종류는 안 변하거든? 그럼 원자의 종류가 변화됐으니까 틀린 말인 거야.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아까 선생님 기체 발생한다고 그랬지. 수소 기체가. 그리고 그거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화학 변화고. 그 다음에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과 그냥 마그네슘 리본이 타고 남은 재는 자,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 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기체 발생해. 그지? 근데 아까 그게 타고 남은 재에다가 염산 떨어뜨리면 기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모두 발생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2번.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염산을 떨어뜨린 후의 변화를 관찰했다. 기체가 발생하는 건 방금 그냥 마그네슘 리본하고 그걸 구부린 거는 결국 물리 변화의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둘 다 염산 떨어뜨렸을 때는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나 타고 남은 재에는 떨어뜨려 발생하지 않는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리본을 태우면 열과 빛을 내면서 매우 격렬하게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게 생긴다.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화학 변화지? 그럼 그 까닭이 중요하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문제에 나와 있잖아. 열과 빛을 내면. 그러니까 일단 반응이 일어날 때 열과 빛이 발생했기 때문에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고, 또 하나는 그럼 그렇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에 염산 떨어뜨렸을 때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지?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다.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은 이 실험 내용에 입각하자면 산화 마그네슘에 염산을 떨어뜨려도, 그지? 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성질이 변한 것이다. 즉 성질이 변했다라는 것은 화학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소단원 첫 번째 챕터를 얘기해 봤고요. 자,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